힌트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게 바로 생리만 시작되면 아랫배가 끊어질 듯 아프고 생리 전만 되면 괜히 엄청 예민해지고 몸은 여기저기 붓고 컨디션은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게 매달 반복되는데도 생리가 언제 찾아올지 또 통증은 얼마나 심할지 늘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달은 괜찮겠지? 했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중요한 약속도 일정도 업무도 다 어그러진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여성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지 불과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다는 건데요.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야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 몸의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트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영상에선 왜 이게 PMS와 생리에 대한 걱정, 불안을 줄여주고 여성 건강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매달 생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몸의 신호와 리듬을 먼저 읽고 준비해보세요. 진짜 정말 왜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삶이 윤택해져요. 안녕하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8년차로 활동하고 있는 리사 언니입니다. 그 전에는 제약회사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했고 양리학을 전공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리 문제가 반복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무조건 영양제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병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내 몸, 여성의 몸을 읽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먼저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제는 바로 기초 체온입니다. 영어로는 Basal Body Temperature, 줄여서 BBT라고도 해요. BBQ가 아니라 BBT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초 체온이라고 하면 그거 임신 준비하는 사람들만 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PMS나 생리통이 반복되는 분일수록 이 기초 체온을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지금 어떤 호르몬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힌트 중 하나가 바로 기초 체온이에요. 기초 체온은 약간 몸의 날씨 예보 같아요. 갑자기 비 맞고 나서 우선 챙길 걸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오늘 흐린지 맑은지 보고 준비하는 거죠. 왜냐면 배란을 해야만 나타나는 호르몬이 있어요. 제 영상이나 코칭이나 온라인 강의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배란을 해야만 제대로 올라오는 호르몬이 바로 뭘까요? 네,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영어로는 progesterone. 남성 호르몬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이에요. 프로게스테론은. 오늘 꼭 알고 가세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실제로 체온을 올리고 그게 대략 2주 정도 유지되다가 임신이 안 되면 생리 전에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럼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생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생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란을 한 건 아니에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꽤나 충격이었어요. 전 생리만 하면 당연히 배란을 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주 예전에는 배란이라는 것 자체도 잘 몰랐어요. 그냥 배란? 임신이랑만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그런데 배란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여성 건강 전체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왕경, 폐경 전까지 지내려면 배란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왕경, 폐경 전후에 뼈, 심장, 뇌 건강에도 중요한 기반이 돼요. 기반을 만들어줘요. 사실 우리는 늘 생리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생리 주기의 메인 이벤트는 출혈, 즉 생리가 아니라 배란이에요. 생리는 앙코르 같은 거고 메인 공연은 배란이에요. 그래서 무혈경이 있거나 다낭성 경향이 있거나 피임약을 복용 중이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배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몸 전신이 영향을 받아요. 이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기초 체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기초 체온은 말 그대로 아무 활동도 하기 전 완전히 쉬고 있을 때의 체온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자고 난 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재는 체온이에요. 하루 중 가장 기본값에 가까운 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체온이 배란 전에는 보통 저온기 대략 36도에서 36.5도 사이에서 오락내락 하다가 참고로 30도 이하라면 저체온, 갑상선 기능 저하를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추위를 많이 타거나
피로감, 변비, 붓기, 생리불순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갑상선 기능도 한번 꼭 체크해보세요. 배란을 하게 되면 몸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면서 내부 온도를 올려요. 물론 확이라고 해도 사실 대략 0.2에서 0.5도? 0.6도 정도긴 한데 체온에서는 이 차이가 꽤 커요. 이게 왜 생리통이나 PMS 대비와 연결되냐면 배란이 확인되면 이제 고온기가 시작됐구나. 그럼 생리까지 대략 2주 정도 남았구나 하고 내 몸의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달 증상이 터진 다음에 또 시작이야 하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질 시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온이 확 올라서 한 36.6, 7도가 됐다. 그러면 나 생리 2주 전쯤이네? 맞다. 나는 한 일주일 전부터 PMS가 심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관리 들어가야지. 이렇게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잘 챙겨 먹고 운동은 너무 빡세게 과하게 말고 적당히 하고 평소보다 단백질을 더 충분히 챙겨 먹고 카페인이나 당 땡기는 것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몸을 관리하면 생각보다 PMS가 덜 심할 수 있어. 많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온 변화를 모른다? 그럼 매일 일상에 치여서 매일 똑같이 갓생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같은 페이스로 달리다가 어느 날 훅 폭풍을 정면으로 맞는 거예요. 게다가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생리 시작하고 이제 통증까지 와. 오 마이 갓. 그럼 진짜 한 달에 반, 심하면 3주 가까이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체온만 제대로 재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럼 실제로 배란하면 체온이 정확히 얼마나 오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약 0.2에서 0.5 정도 올라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도 1도, 2도만 올라가도 이열이다, 고열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0.2도에서 0.5도 차이도 기초 체온에서는 꽤 큰 변화예요. 여기 이미지 보시면 배란 전에는 저온기, 저 체온이 아니라 저온기, 배란 후에는 고온기.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두 구간이 보여야 하는데 배란을 잘 안 하거나 피임약을 복용 중이거나 혹은 몸 상태가 불균형이 좀 심하면 이 차이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어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그럼 편차가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내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럼 다낭성 경향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저온 상태가 쭉 이렇게 오래 가다가 아주 가끔 배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제서야 30일차, 40일차 쯤에서야 고온 상태가 나타나고 그 후 약 2주 뒤에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낭성이면 50일, 60일 이상 넘어가기도 해요. 참고로 어제 36.4도였는데 오늘 36.6이네? 그럼 무조건 배란. 이건 아니에요. 체온은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배란 후 3일 정도 지속적으로 높은 체온이 유지되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이전 6일치보다 높은 체온이 3일 연속 이어지면 배란이 일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생리는 어떻게 예측하냐? 이것도 흥미로워요. 배란 후 올라갔던 체온은 보통 생리 직전이나 생리 시작 무렵에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37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36.7 혹은 36.6으로 뚝 떨어졌다.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럼 나 곧 생리하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곧 생리를 해요. 그날 당일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웬만해선 2, 3일 안에 해요. 꼭 몇 도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왜냐하면 개인 차가 있거든요. 그 전에 내가 몇 도였는지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고온기에서 다시 내려오는 패턴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임신이라면 배란 후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고온기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프로게스테론이 뚝 떨어지면서 체온도 같이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어때요? 조금씩 이해가 되실까요? 헷갈린다면 어렵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Are you ready? 자, 기초 체온 어떻게 재느냐? 저는 구강 체온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귀 체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 체온은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주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원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도 달아둘게요. 꼭 이 브랜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가성비도 좋고 나름 정확해서 제가 7년째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고장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었어요. 일단 제 수강생분들도 괜찮았던 걸로, 아직도 잘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플레인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만약에 다른 걸 사신다, 가능하면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는 제품을 골라주세요. 훨씬 명확합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방법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체온계는 자기 전에 내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뭐 베개 옆도 괜찮고, 아니면 침대 옆 협탁이나 수납장이면 제일 좋죠. 나중에 일어나서 뭐 체온계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베개 옆에 두면, 아니 뭉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핸드폰 막 보기 전에 바로 집어서 입에 넣어주세요. 물론 한번 휴지로 쓱 닦고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혀 아래다가 넣어주세요. 휴지를 갖고 올게요. 중요한 건 몸을 많이 움직이기 전에 제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체온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제가 쓰는 건 5분 정도 걸려요. 처음에 켜면 삑 소리가 나요. 그리고 원래 L 표시가 떠요. 그걸 혀 아래에 넣어서, 여기 혀 아래 물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고 계시면 됩니다. 그동안 잠깐 뭐 다시 주무셔도 좋고, 뭐 명상하셔도 좋고, 5분 뒤에 삐비빅 소리가 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깨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바로 사진 찍어두세요. 안 그러면 까먹습니다. 아침 기억력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걸 제가 제공해드리는 표 차트에 기록해보세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재셔야 돼요. 1시간 차이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상 차이가 나면 일관성이 떨어져서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일엔 7시에 잤다가 주말에 11시에 재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4시간 차이. 뭐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늦잠을 잤거나 밤에 자주 깼다면 그날은 메모로 같이 남겨주세요. 아, 이래서 유독 이날 높았구나. 오늘은 편차를 고려해야겠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좋겠죠? 그리고 수면 시간도 중요해요. 최소 3시간 이상, 가능하면 5시간 정도의 연속 수면이면 더 좋아요. 밤새 뒤척였거나 새벽에 여러 번 깼거나 뭐 술을 마셨거나 기상 1-2시간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거나 하면 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초체온은 배란을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다만 배란이 됐다고 확인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체온 올랐네? 그럼 나 오늘 배란이네? 이게 아니라 체온이 올라간 뒤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보통은 배란 당일 날에는 체온이 살짝 뚝 떨어져요. 그리고 배란을 하고 나면 올라가요. 물론 이건 개인차는 있어요. 배란일에 체온이 좀 더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강 없이 바로 고온기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1:1 코칭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시작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신 관련해서는 좀 혼자 하시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7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내가 매일 재서 뭐가 달라지지? 싶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가 뒤돌아보니 불안감과 두려움이 대폭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워낙 불규칙했어서 생리가 늦어지면 이유를 몰라서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차트를 보면, 아니면 제가 매일 체온을 확인하니까 이번 달은 좀 배란이 늦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배란했네. 아싸. 그럼 내가 이때 생리를 하겠네.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요. 저는 기초 체온 재는 게 정말 좋은 이유가 매달 내가 배란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돈 들어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료 건강 지표인 거죠. 제 수강생분도 비슷한 말을 하세요. 맨날 생리 늦는 것만 보고 언제 시작할지 불안했는데 기록하니까 예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든지 매번 병원부터 달려가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불안할 때마다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피임약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리고 누구는 제 몸 더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잘 관리하게 돼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보살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 패턴을 알고 있으면 무작정 불안해서 병원만 여러 군데 도는 걸 줄이고 필요할 때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시간이랑 비용, 에너지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요. 내 몸을 더 믿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강인한 힘이.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심플한 진짜 입문용 기초체험 기록표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보통 1대1이나 제 클래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처음부터 너무 또 복잡하면 오히려 시작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체험에다가 살짝 이제 생리양이라든지 뭐 생리색, 진통제 복용 여부, 뭐 냉의 양과 형태를 같이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체온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 패턴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해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한두 달만 적어봐도 내 몸을 보는 관점이, 시각이 꽤 달라지실 거예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록하는 거랑 그 기록을 정확히 해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오늘은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사실 초반에는 혼자 차트를 보는 게 좀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뭐 잠을 설쳤는지 술을 마셨는지 감기였는지 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여행이나 시차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체온은 꽤 이제 들쭉날쭉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 몸을 자세히 관찰해 오신 분들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죠. 훨씬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으시니까 이 점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만큼 우리 여성의 몸과 체온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건강 개선에 꽤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만 이 부분은 개인차가 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해볼게요. 생리통, PMS, 생리불순, 갑상선 문제 같은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증상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읽으면서 주체적으로 미리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침 기초 체온입니다. 아침 루틴으로 잡아주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배란이 일어났는지, 왜 생리가 늦어지는지, 내가 언제쯤 힘들어질지 기초 체온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도구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기록표를 받으셔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일단 시작해보는 것만으로도 몸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기초체온 재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뭐 인스타 DM으로 주셔도 좋고요. 만약 혼자 하기 어렵거나 해석이 더 필요하시다면 제 1대1 밀착 코칭이나 월경주기 파워 온라인 클래스에서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기초체온과 이어서 꼭 보셔야 할 냉 관찰, 정확히 말해서 자궁, 경부, 점액 또 왜 같이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께 널리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기억해주세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입니다. 리사 언니는 이만.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